두 번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항상 보면은 이제 수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를 생각하고 또 뭘 생각을 했냐면 파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는 것도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돈 된다면 팔아야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살 때 어떻습니까? 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중의 취향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내가 좋다고 있잖아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내 눈에는 안경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선호하는 거. 대중이 선호한다는 뜻은 뭡니까? 수요가 그만큼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다가 어떻습니까? 돈을 집어 넣어야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맞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양호텔 그 사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조금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일반 어떻습니까? 노후 은퇴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만 계산해서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빠져나올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것까지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돈 집어넣었다가 그런 낭패 보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후를 조졌다 이런 뜻도 있어요. 조졌네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막말로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아파트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거는 팔 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좋아해? 나는 1층이 무조건 좋아. 1층이. 그 자기 눈에 1층이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1층이 좋아요? 싸다고 해서 1층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나오기 쉬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빠져나올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선호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면 자 일단은 어디든 빠져나오려면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뭐래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하잖아요. 어디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가 들어온다거나 도로가 뚫린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갈 때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발 호재가 일단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 분양을 받을 때도 당연히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대단지에 들어가요. 대단지 있잖아요. 세대수 어떻습니까?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일단은 선호합니다. 이거는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싸죠. 싸져요. 관리비 같은 것도. 왜냐하면 단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지를 n분의 1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관리비도 싸고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영향력도 세지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단지가 싫고 그냥 나홀로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그냥 딱 한 동짜리 있는 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 대단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선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딜 더 선호합니까? 대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 번째 어떻습니까? 대단지, 단지 수가 일단은 커야 된다. 이 부분들이. 맞죠? 단지 수가 커야 되고 또 뭡니까? 랜드마크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어떻습니까? 프라이스 리딩한다 그러잖아요. 프라이스 리딩하는 대단지이면서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아파트가 좋아요. 이 부분들이. 자, 이런 경우는 지금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꼭지점에 올라와 있잖아요. 꼭지점에 올라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중가가 10억이면 이런 데는 13억도 받고 막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투자할 거는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는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아파트는 계속 이런 추세였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런 추세가.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올라가면 분명히 꺾이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꺾이면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 찍잖아요.
바닥에 찌면 어떻습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더 많을 때예요. 맞죠? 공급이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공급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세권에 어떻습니까? 대단지에 랜드마크 있는 아파트를 선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선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 공급량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파트를 던집니다. 사실 그런 게 기회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랜드마크이고 어떻습니까? 대단지하고 역세.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뭐 그래도 계속 세대가 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세대의 분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소형주택이 인기가 많아서 많이 왔죠. 지금까지는 많이 왔는데 앞으로 더 세대가 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분들이 그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물론 중대형도 요즘에 공급이 많이 안 돼서 중대형 쪽으로도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중소형 있잖아요. 중소형 한마디로 해서 85평방미터 있잖아요. 85평방미터 전용이거든요. 전용 25평. 우리가 분양하는 건 뭐 34평짜리 있잖아요. 요거 분양하는 거 일반적으로 국민주택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면서 대단지이면서 랜드마크이면은 더더욱 좋고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 어떻습니까? 로얄동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로얄동이 있어요. 그 단지 내에서도 로얄동이 따로 있다고. 그게. 근데 이런 집들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못 잡아요. 나오지도 않고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왜냐면 공급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알아.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잡기 힘들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맨 마지막이니까 로얄동에 들어가면서 뭡니까? 로얄층을 잡아야죠. 로얄층. 어떤 사람들은 난 1층이 좋아. 다 만족했는데 그거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1층을 딱 잡아요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남들이 선호하는 층. 그러니까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얄층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로얄동이라고 하는 것은 향도 좋고 다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향도 좋고 그다음에 로얄층은 뭡니까? 기준층 있잖아요. 로얄층. 우리가 말하는 좀 약간 높은 층 있잖아요. 높은 층을 잡는 것이 낫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요거에서 잡아야 돼요. 왜 이걸 잡아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수요가 있어요. 떨어질 때도 수요가 있고 높을 때도 수요가 있고 높을 때는 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뭐 현재 13억이다 라고 하면 그냥 13억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깎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파는 시점에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는 시점에 수요를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잡더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좋은 놈들, 수요가 있는 놈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그 있잖아요. 귤 있잖아요. 귤. 싼 귤이 있고 비싼 귤이 있어요. 비싸고 맛있는 귤이 있어. 그 싼 귤 여러분들이 저 먹어봤거든요. 싼 귤 먹어봤더니 맛도 없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 다 버리게 돼. 이 부분들이 맞죠? 근데 가격도 비싸고 싫어한 것들은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먹고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먹게 되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귤을 사요? 비싸더라도 맛있는 귤을 산다니까요. 맛있는 귤을. 과일도 그런다고요. 이 부분들이. 사람이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여기서 아파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아파트를 접근을 해서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 시장이 어려울 때도 내가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 일단은 나홀로 아파트 경계하죠. 나홀로 아파트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싸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니까 나홀로 아파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전세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싸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럴 때 올라가지만 평상시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두 번째 여러분들 보면은 뭐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 싸요 안 싸요? 아파트에 비하면 엄청 싸죠. 빌라가 잘 거래가 됩니까? 평상시는 거래가 안 돼요. 평상시는.
평상시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분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시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이 두 개가 등 이런 거는 수요가 별로 없다고요. 세 번째 뭐 단독 같은 경우도 크게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선호하는 이유가 살기 좋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고 그 아파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비싸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나중에 경기가 어려울 때도 내가 빠져나오기 쉽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프리미엄 붙여서 빠지고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금이 묶인다 안 묶인다? 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안 묶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나오는 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보면 뭐 신도시 막 들어가는 지역에 상가 분양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수익률이 얼마다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임대가 나가요? 임대가 안 나가요. 그러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온 건데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그 신도시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값 받고 팔아요? 못 팔아요? 다 못 팔고 그냥 경매 넘기거나 어떻습니까? 싸게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버티다 못 버티니까. 자, 그런 투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빠져나올 거 생각을 안 한 투자예요. 단순히 뭐 월세 얼마 이렇게 보고 들어갔는데 아니 월세 얼마 받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원금 다 까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분명히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빠져나올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 빠져나올 것을. 그거를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 투자에 임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돈 준다 그러니까 이자율 얼마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생각 투자는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할 때 이런 어떤 투자의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어쨌든 무주택자든 어쨌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방이든 서울 수도권이든 간에 그쵸? 지방이든 서울 수도권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이게 개발 호재가 있고 역사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죠. 역사가 있으면 역사와 가까우면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대단지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랜드마크면 더더욱 좋고 랜드마크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로얄동의 로얄층 이거를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그런 것에다가 투자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나중에 빠지고 나올 때 빠져나오고요. 내가 조금 그런 아파트를 좀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경기가 조금 더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상승장에서는 금방 팔고 나올 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미인주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선호도가 높단 말이에요. 같은 단지에서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단지 안에서도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선호도가 있다.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투자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 생각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보면 우린 토지다. 맞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 자, 토지 투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투자 원칙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무데나 뭐 빌라 사고 나홀로 아파트 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전철하고 거리가 먼 외곽지 그냥 싸다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나중에 거래 안 됩니다. 그거 싸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뭡니까? 수요가 동반이 돼야 올라간다 이거예요. 맞죠? 수요가 동반이 되어 올라가는 거지 싸다고 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도 결국엔 뭡니까? 수요잖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볼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거 지역이 있는데 금산이라고 있다. 금산. 그리고 금산 혹시 아십니까? 인삼 많이 나오는 데죠? 충청남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산이 제일 오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교통호재도 별로 없고 자 그러면 금산이라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도로망도 없고 교통망도 없고 개발계획도 별로 없어요. 이런 지역에. 자 이런 지역에 어떻습니까? 인구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안 늘어나죠. 개발 호재가 없잖아요. 이런 데다가 땅 백날 사놔 보세요. 올라가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같은 돈을 1억을 묵더라도 이렇게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 있어도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10년 있어도. 10년 있어도 그 모양인데, 자, 토지 같은 경우 볼 때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 유입이라는 거예요. 인구 유입. 앞으로 인구 유입이 될 지역이냐. 응? 그렇지 않나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땅을 쓰고 수요가 늘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맞죠? 그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자, 보면은, 자, 평택이라는 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올랐지만, 지금에 있는 인구보다, 50만 대 인구보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에 비싸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투자가 이루어지냐? 지금 고덕신도시라든지 뭐 화양지구라든지 아직 인구 유입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인구 유입이 되면 인구 100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화성은 인구 80만 대인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인구 120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도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지만 어떻습니까? 인구가 그동안 많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땅값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인구 80만보다 120만이니까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화성 땅값이 올라간다. 이분들이. 자, 용인은 안 그랬나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용인도 어떻습니까? 인구가 지금 107만 정도, 108만 명 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90만 원대였고, 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구가 계속 이제 60만 원, 70만 원대, 뿌려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30만 원대였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인구가 어떻습니까? 거의 70만이 늘어난 거야. 70만이. 엄청나죠? 그동안 용인 땅값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도 인구 130만을 또 본단 말이에요. 왜 130만을 보냐? 분들이 개발이 안 된 처인구 쪽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토곡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용인에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신갈에 플랫폼시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입주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구 130만을 본다. 그러면 비싸지만 더 올라갈 겁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갈 거예요. 정체가 안 됐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비싸더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볼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볼 때 어떻습니까? 금산 인구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여러분들이 가야 늘어나요. 한 명이라도. 그럼 인구가 안 늘어나는 지역에다 땅을 사놓아야 됩니까? 아무리 가서 좋으면 뭐하냐고요. 얼굴이 반반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반반해도 수요가 없다니까요. 수요가.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팔고 나오려면 이분들이. 그러면 인구가 유입을 고려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개발 호재. 당연히 인구 유입과 개발 호재를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철이 뚫린다. 공항이 나온다. 항만이 생긴다. 아니면 대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거 자체가 다 개발 호재잖아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땅 앞에 전철이 뚫리면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도로가 뚫려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 도로가 뚫리면 올라가죠. 그 옆에, 여러분 땅이 있는데 옆에 갑자기 삼성에서 들어간대. 옆에. 그럼 뭐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떻습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지역이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갖다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 보시면 뭐 가평이라든지 뭐 이렇게 양평 이런 데가 땅값이 물론 전원주택으로 해서 가격 수요는 올라갔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땅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죠. 이 부분들이 인구가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과 철칙이에요.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파주는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땅값 많이 올랐죠. 뭐 철원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거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남북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철원까지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북이 어떻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항상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둘쭉날쭉 하는 거예요. 둘쭉날쭉.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계속 쑥쑥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라든지 뭐 고성이라든지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응? 강원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어떻습니까? 많이 안 올라가죠. 웬만한 데는. 왜? 인구가 안 들어오잖아요. 인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가 들어오려면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 인구가 들어오면서 요런 지역을 무조건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 금산에다가 모아놓고 뭐 청양 구석에다가 땅 사놓고 보기 좋다고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쫙 끼고 있고 어떻습니까? 조망이 좋아. 그거 다른 사람들 안 사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실수요자한테만 팔지 어떻습니까? 본인 배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거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남들이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자, 항상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도를 많이 보잖아요. 용도 뭡니까?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 그쵸? 또는 뭐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땅,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우리가 선점을 해요. 이분들이 선점을.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이렇게 개발이 호재가 있고 개발이 유입이 되면 개발되는 놈이 있고 개발이 안 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서도 보면은 여기 선릉공원이 개발됩니까? 선릉공원에 있는 땅을 백날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저희 땅값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다 한들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팔 수가 있어요? 아무 쓸데기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돼요. 가능한 땅.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적은 거. 한마디로 말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공급량이 적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고 좋은 땅 중에서 공급량이 적은 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공급량이 적은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만 이루어진 바람만 불게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따라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놈부터 거래가 된다고. 아까 여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불면은 좋은 놈부터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랜드마크 어떻습니까? 로얄동, 로얄 이런 거 말하는 이유가 개발 바람이 불면 좋은 놈부터 치고 간다니까요. 좋은 놈부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개발 바람이 불 때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이 뭐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어차피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3년을 투자할 때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을 잡아야죠.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을. 우리가 아까 뭐 아파트 선점하는 것도 기준을 얘기했지만 땅을 선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모르면 아무데나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좋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쓸데기 없어요. 일단은 인구가 늘어날 걸 예상을 하는 지역. 자, 보면 제가 왜 부안을 우리가 선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안에 새만금이 개발되면 인구가 지금 5만대지만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인구가 5만에서 25만원 늘어나는 거예요? 무려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4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면 4개. 5만에서 20만이니까. 그러면 2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될 곳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부안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각종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이런 SOC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들어가죠? 거기다가 막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 따라서 신도시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기대치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땅?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적잖아요. 그죠? 적으니까 적은 뿐만 아니라 먼저 개발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먼저 개발되니까 수요가 먼저 건드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적은 상태에서 수요가 건드리니까 땅가격이 폭등을 해야 폭등 안 해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농림지역 가격이 덜 올라가는 이유가 농림지역은 양도 많은 데다가 맞죠? 개발이 돼도 농림지역은 아직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더라도 가격이 제일 늦게 올라가는 게 농림지역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이 누구예요? 강남권 아파트잖아요. 강남권 먼저 치고 올라간 다음에 너무 올라가서 부담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올라와서 경기 수도권 지방까지 아파트 값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가는 아파트인 어떻습니까? 나홀로 아파트, 빌라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는 거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 후발주자까지 지금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또 거기다가 이분들이. 그런데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래도 랜드마크, 프라이스 리딩하는 놈이 수익률이 가장 높다 이분들이. 그래서 용도가 있고 개발 가능한 땅을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습니까? 이왕이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 있죠.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은 놈이 좋다. 왜냐면 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있어요. 도로 물론 붙어 있으면 가장 좋죠. 어쨌든 도로가 있어서 도로하고 접근 쉬운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은 도로를 따라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는 땅 보면 거의 다 도로하고 접근성 있는 땅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야. 땅을 볼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중소형 필지여야 돼요. 중소형 필지. 왜 중소형 필지여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뭐 3억 5억 배팅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원래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지방에다가 투자할 때 어떻습니까? 3억 5억 배팅하려고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땅에다가 투자하려면 일분들이. 근데 3억짜리 배팅을 하려면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억짜리 되는 땅은 땅이 커요, 작아요? 크죠? 2,000평, 3,000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평, 3,000평짜리 보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3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1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1억짜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제값을 받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왕 투자하는 거면은 중소형 필지를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어떻습니까? 1억 미만의 중소형 필지를 거래를 하게 되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판매할 때가 중요한 거. 판매할 때. 이런 부분들이. 판매할 때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런 한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땅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100점 100승입니다. 100점 100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땅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팔기도 쉽다라는 거야. 팔기도 쉽다. 팔기도 쉽다.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팔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니까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림지역이 땅값이 또 어떻습니까? 땅도 커요. 이분들 면적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기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쪽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이거 새만금 개발됩니다. 이거는. 그쵸? 새만금 개발되고 지금 부안이 요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부안이잖아요. 그러면 부안이라고 하는 땅 중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 유입. 그쵸? 인구 유입인데 여기가 부안이 5만인데 앞으로 20만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가능성인 거예요. 무려 뭐 4배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4배 더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동안 용인하고 평택 땅값이 급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인이 30만이었던 게 107만이 됐잖아요. 30만인데 그동안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평택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50만대지만 그전에 15만, 20만이었었어요. 인구가 급작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80만대지만은 인구가 적었었어요. 동탄 개발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땅값이 천정부지친 거고요. 여러분들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그러는 가운데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안도 당연히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땅값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후회 없는 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 없는 투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금산에 투자할 것입니까? 여러분 1억 거기다 묻어두실래요? 이렇게 인구가 4배 정도 늘어나는 부안에다 묻어두실래요? 어디다 묻어두실래요? 자, 그리고 자, 개발 호재. 개발 호재는 수요를 자극을 하는데, 자 보세요. 개발 호재. 자, 부안을 끼고 얘기 나오는 게 항만 있고 위에 공항 있죠? 맞죠? 여기가 어떻습니까? 스마트 도시 얘기 나오죠? 여기가 잼버리대에 유치가 되죠? 끝나고 나면 여기 뭐 카본타워 뭐 빌딩 얘기 나오죠? 맞잖아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도로망 있죠? 도로망이 각종 도로망이 다 개통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이것만 해도요. 야, 이게 할게 천지.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많느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낫다는 거야. 그 미래에 내가 파는 시점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요가 자극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나온다. 프라이스 리딩하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땅에서 세 번째 뭘 했어요? 주거지 또는 도시지역 땅이라 했잖아요. 상업지역. 되도록이면 주거지 상업지면 더 좋고. 왜 주거지 상업지역이냐? 자, 보세요. 자, 이게 땅인데,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개발 안 되는 땅이잖아요. 자, 도시지역 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시지역이잖아요. 자, 도시지역은 어떻습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하잖아요. 맞죠?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주거하고 상업지역은 이 도시 안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지켜진 데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지켜진 땅이 1.5%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부안 전체에서 1.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희소하죠? 땅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없잖아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데다가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좋은 땅이어야 되고 또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왕 주거지를 하더라도.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중소형 필지 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프라이스 리딩하는 땅이다. 자, 보세요. 자, 땅이 있어요. 자, 여기가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이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뚫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영향권으로 들어가는데 더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있잖아요. 맞죠? 이 안에서 좀 보자고요. 자, 여기, 자, 여기가 뭡니까? 이게 동서3축이죠. 이게 지금 남북 2축이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게 남북 3축 예정선이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새만금 지원도로잖아요. 어떤 개발 계획도에서는 이렇게도 또 잡혀져 있어요. 도로가 또 이렇게 잡혀 있다고. 왜냐면 앞으로 도로는 새만금을 끼고 이렇게도 뚫리고 할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야. 왜? 어떻게 하면 새만금 내부 용지하고 접근성을 더욱더 좋게 하느냐. 이게 바로 부안의 경쟁력이고 부안의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지금은 메인 도로인 새만금 지원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여러 개의 도로가 핏줄처럼 연결될 거란 말이죠.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지역이 요거 아니에요. 맞죠? 아까 부안 전체 땅 중에서 새만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데다가 요 안에서도 도시지역 땅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인데. 맞죠?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 1.5%밖에 없는데 1.5%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주거지역은 또 일부겠죠. 개발이 되면 될수록 3축 얘기가 나오고 도로가 뚫리면 뚫릴수록 이쪽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3축 얘기 나온다고. 그쵸? 이렇게 들어가고
이 도로 있잖아. 이 도로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그럼 이게 지금 순환도로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대기업이 눈독 들이는 땅일 수도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순환도로하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있으면 여기가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어디 이쪽이나 이쪽이든 램프 하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좋게끔. 이 도로가 뚫리면 이 지역을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쪽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도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쪽 주변에 있는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분들이. 자, 이 도로에 따른 수요와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지역 나중에 엄청난 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맞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새만금하고 배후지역. 그리고 이 도로가 어떻습니까? 배후도시로 연결되는 어떤 교통의 중심 핵심 도로.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은 어떻습니까? 메인일 수밖에 없다. 메인. 이런 것들이 바로 프라이스 리딩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맞죠? 그죠? 프라이스 리딩하고 도로하고 접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도로하고 접근성 있는 바로 여기 주거지역이잖아요. 맞죠? 이런 땅이야말로 바로 프라이스 리딩하고 언제든지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였잖아요. 항상 수요는 하게 됩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팔고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는 것까지 고려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